안녕하세요. 소소실입니다.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이 시간만큼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저 편안히 앉아서 혹은 누워서 이야기를 들으시면 됩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어쩌면 여러분이 평생 들고 살아온 무게에 관한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무게가 어디서 왔는지, 왜 우리는 그토록 힘들었는지, 그리고 이제는 그 무게를 조금씩 내려놓아도 괜찮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렇습니다. 당신이 괴로운 이유는 부족해서가 아니라 끝없이 비교하도록 강요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문장을 천천히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당신이 괴로운 이유는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끝없이 비교하도록 강요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인 알프레드 아들러라는 사람이 남긴 생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아들러는 100년도 훨씬 전에 살았던 사람인데요. 그가 한 이야기들이 지금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깊은 울림을 줍니다. 아들러는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은 누구나 열등감을 느낀다. 하지만 그것이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그 열등감을 남과 비교하면서 키우는 데 있다. 조금 어렵게 들리시나요? 괜찮습니다. 쉽게 풀어드릴게요. 아들러가 말하고자 했던 건 이겁니다. 우리가 느끼는 나는 부족해라는 마음, 그건 사실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누구나 살면서 나는 이게 부족하구나 하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그 부족함을 혼자 느끼는 게 아니라 항상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자식이 더 잘 됐는데 나는, 저 집은 손주가 자주 오는데 우리 집은, 나는 왜 저 사람처럼 건강하지 못할까? 형제 중에 나만 이렇게 사는 것 같아. 이런 생각들이요. 바로 이 비교가 우리를 괴롭게 만든다는 겁니다. 아들러는 이렇게도 말했어요. 모든 고민은 인간관계에서 온다. 그리고 그 인간관계의 고민 중 가장 큰 것이 바로 비교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비교당하며 자랐어요. 너는 왜 언니만큼 못하니? 형은 공부를 잘하는데 너는 왜 그러니? 옆집 애는 벌써 결혼했는데. 그리고 어른이 되어서도, 나이가 들어서도 그 비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저 사람만큼 출세하지 못했고, 자식은 저 집만큼 효도하지 않고, 나는 저 사람만큼 돈도 없고 건강도 안 좋고. 우리는 평생을 비교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비교는 우리를 지치게 만들었어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그 괴로움은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세상이 당신에게 끝없이 비교를 강요했기 때문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이제는 그 비교에서 벗어나도 괜찮다는 것을요. 여러분은 정말 오랜 시간을 살아오셨습니다. 60년, 70년, 어떤 분은 80년 가까이를요. 그 긴 시간 동안 여러분은 무엇을 하셨나요?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새벽부터 일어나 일터로 나가셨을 겁니다. 아이들이 잘 자라도록 밤낮 없이 돌보셨을 거예요. 남편을, 아내를, 부모님을, 형제를 챙기느라. 정작 자신의 끼니는 대충 때우기 일쑤였을 겁니다. 나는 괜찮아. 애들만 잘 크면 돼.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해. 가족들이 행복하면 그걸로 됐어. 그렇게 말하며 살아오셨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이가 들고 보니
마음 한구석이 허전합니다. 뭔가 채워지지 않은 느낌이에요. 자식들은 자랐고 이제는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바쁘게 살아갑니다. 전화 한 통 받기도 쉽지 않을 때가 많아요. 명절에나 얼굴 보는 게 고작이고 그마저도 형식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나는 평생을 이 아이들을 위해 살았는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으시죠? 말하기는 어렵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조용히 올라오는 그 외로움을요. 그리고 친구들을 만나도 옛날만큼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누구는 자식이 잘 됐다, 누구는 손주가 귀엽다, 누구는 여행을 다닌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괜히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나는 뭘 잘못한 걸까? 비교하고 싶지 않은데 비교가 됩니다. 부러워하고 싶지 않은데 마음이 쓰립니다. 그리고 가끔은 이런 생각도 드실 거예요. 내 인생은 뭐였을까? 나는 대체 뭐라고 산 걸까? 사회는 점점 빠르게 변하고 젊은 사람들의 세상 같아 보입니다. 스마트폰도 어렵고 무슨 말을 해도 옛날 얘기처럼 치부되는 것 같아요.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걸까? 그런 생각이 드실 때도 있으시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모든 감정이 잘못된 게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외롭고 허전하고 쓸쓸하고 가끔 후회되는 그 마음들이요. 그건 당연한 감정입니다.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감정의 원인을 우리는 잘못 찾아왔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부족해서, 내가 잘못 살아서,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아닙니다. 당신은 부족하지 않았어요. 당신은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다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가족으로부터, 사회로부터, 그리고 스스로로부터 끊임없이 비교를 강요받았을 뿐입니다. 그 비교가 우리를 지치게 만들었던 거예요. 첫 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어느 70대 초반의 한 분이 계셨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이에요. 젊은 시절 공장에서 일하며 가족을 부양하셨고 자식 셋을 대학까지 보내셨습니다. 본인은 중학교도 제대로 못 나오셨지만 아이들만큼은 배우게 하고 싶으셨던 거죠. 그런데 이분에게는 형님이 한 분 계셨어요. 형님은 운이 좋았는지 사업이 잘 되셨습니다. 큰 집에 살고 자식들도 의사,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가족들이 모이면 자연스럽게 형님 이야기가 중심이 되었어요. 형님 덕에 우리 집안이 빛났지. 역시 큰형님은 대단해. 그런 말들이 오갔습니다. 물론 누구도 이분을 무시하거나 비난하지 않았어요. 다들 너도 열심히 살았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분의 마음속에는 조용히 상처가 쌓여갔어요. 나는 왜 형님처럼 못 살았을까? 나도 조금만 더 머리가 좋았다면, 나도 조금만 더 운이 좋았다면, 그리고 자식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더 잘 벌었다면 애들이 더 여유롭게 살았을 텐데, 큰집 조카들처럼 공부 잘하고 좋은 직장 다니게 해줬을 텐데, 이분은 평생을 이런 비교 속에서 사셨어요.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그 비교는 더 깊은 열등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어느 날 이분은 혼자 중얼거리셨다고 해요. 나는 평생을 뭐 한 거지? 나는 왜 이렇게 살았을까? 여러분, 이분이 정말 부족했던 걸까요? 이분이 잘못 살았던 걸까요? 아닙니다. 이분은 충분히 훌륭하게 사셨어요. 세 자녀를 대학까지 보냈다는 건 엄청난 노력과 희생이 필요한 일입니다.
공장에서 땀 흘리며 번 돈으로 자신의 것은 포기하면서까지 아이들을 키우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잊고 삽니다. 우리는 그 충분함을 보지 못하고 오직 형과의 비교만 보게 되는 거예요. 형이 더 잘 살았다고 해서 내가 못 산 게 아닙니다. 형의 인생과 내 인생은 비교할 수 없는 서로 다른 길이에요. 아들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어제의 나보다 나아지는 것이다. 이분은 어제의 자신보다 충분히 나아지셨어요. 가난했지만 자식들을 잘 키우셨어요. 배우지 못했지만 성실하게 사셨어요.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따뜻한 가정을 지키셨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형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만의 속도로, 당신만의 방식으로 충분히 의미 있게 흘러왔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어느 60대 후반 어머니의 이야기예요. 이분은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사셨습니다. 아들 둘, 딸 하나를 키우시면서 자신의 삶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식당 일을 하시며 아이들 학원비, 등록금을 대셨습니다. 그렇게 키운 자식들이 이제 어른이 되었어요.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는 가끔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 해요. 친구들은 자식 자랑을 하기 바빴습니다. 우리 아들이 대기업 다녀. 연봉이 얼마래. 우리 딸이 명절 때마다 용돈을 꼬박꼬박 줘. 효녀야, 효녀. 손주가 이번에 영재원 들어갔대. 우리 아들 부부가 교육을 잘 시키더라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 어머니는 자꾸 자신의 자식들과 비교하게 되셨어요. 우리 애들은 연락도 잘 안 하는데, 명절 때나 겨우 보는데, 용돈은커녕 손주 봐달라는 소리만 하는데,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 키웠나? 내가 더 잘해줬어야 했나? 친구들 자식은 저렇게 효도하는데 우리 애들은 왜 저럴까? 이 어머니는 밤에 혼자 누워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억울하고 서럽고 외로웠다고 해요. 나는 평생을 애들 위해 살았는데 이게 뭐람? 여러분, 이 어머니의 자식들이 정말 불효자일까요? 이 어머니가 잘못 키우신 걸까요? 아닙니다. 자식들은 각자의 삶이 바쁜 겁니다. 회사 일, 육아, 가정, 그 모든 것들에 치여서 부모님께 자주 연락하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물론 더 자주 연락하면 좋겠죠. 하지만 그들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을 겁니다. 문제는 비교입니다. 다른 집 자식과 비교하면서 우리는 우리 자식의 부족함만 보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자식들은 지금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 아닐까요? 아들러는 이런 말도 했어요. 과제의 분리, 즉 자식의 인생은 자식의 것이고 부모의 인생은 부모의 것이라는 겁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얼마나 자주 연락하고 얼마나 효도하느냐는 사실 자식의 선택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강요하거나 그것으로 인해 자신을 괴롭힐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 키우셨어요. 자식들이 건강하게 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키우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훌륭한 부모예요. 다른 집과 비교하지 마세요. 당신의 자식은 당신의 자식이고 당신의 가정은 당신의 가정입니다.
그 안에서 나름의 행복과 의미를 찾으면 됩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어느 60대 중반 남성분의 이야기예요. 이분은 평생 공무원으로 일하셨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안정적인 직장이었어요. 성실하게 출퇴근하며 가족을 부양하고 자식들을 키우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동창회에 가는 게 점점 싫어지셨다고 해요. 동창들 중에는 사업을 크게 벌여서 성공한 사람도 있고 고위 공직자가 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술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누가 뭘 했다, 누가 얼마를 벌었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이분은 그저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특별히 자랑할 것도 없고 화려한 이야기도 없었으니까요. 집에 돌아오면 마음이 무거웠다고 합니다. 나는 평생 뭐 한 거지? 나는 그냥 평범하게만 살았네. 친구들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아내에게도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더 잘 벌었다면 당신이 더 편하게 살았을 텐데. 내가 더 출세했다면 우리 가족이 더 여유로웠을 텐데. 여러분, 이분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걸까요? 이분의 인생이 실패한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분은 평생을 성실하게 일하셨어요. 공무원으로서 나라를 위해 봉사하셨고 가족을 책임지셨습니다. 아이들을 잘 키우셨고 정직하게 사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훌륭한 인생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공이라는 기준에 갇혀 있어요. 돈을 많이 벌어야 성공이고, 높은 자리에 올라야 성공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건 사회가 만들어낸 기준일 뿐이에요. 진짜 성공은 그런 게 아닙니다. 아들러는 이렇게 말했어요. 행복은 타인과의 비교가 아니라 스스로 느끼는 공헌감에서 온다. 공헌감이라는 건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느낌이에요. 이분은 평생 국가에 공헌하셨어요. 가족에게 공헌하셨어요. 자식들에게 공헌하셨어요. 그 공헌이 화려하지 않았을 뿐 충분히 의미 있는 삶이었습니다. 동창들이 더 잘 산다고 해서 당신의 인생이 작아지는 게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벌지 못했다고 해서 당신의 삶이 무의미한 게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만의 속도로, 당신만의 방식으로 충분히 가치 있는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여러분, 세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형제와의 비교, 자식에 대한 비교, 사회적 위치에 대한 비교. 이 모든 비교의 공통점이 뭘까요? 그건 바로 나를 보지 않고 남을 본다는 겁니다. 우리는 평생을 남들의 기준으로 살아왔어요.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을 좇았고, 남들이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고, 남들이 행복하다고 하는 것을 부러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나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내가 진짜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뭔지, 내가 진짜 행복한 게 뭔지를 잊고 살았습니다. 아들러는 이렇게 말했어요. 타인의 기대를 채우기 위해 사는 것은 자기 자신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평생을 타인의 기대를 채우며 살았습니다. 부모님의 기대, 배우자의 기대, 자식들의 기대, 사회의 기대, 그리고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를 책망했어요.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못할까? 하지만 여러분, 이제는 그 기대에서 벗어나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누군가의 기대를 채워야 할 의무가 없어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해왔습니다. 이제는 당신 자신을 위해 살아도 괜찮아요.
아들러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누가 더 우월하고 누가 더 열등한 것이 아니다. 형이 더 잘 산다고 해서 당신이 열등한 게 아니에요. 친구 자식이 더 효도한다고 해서 당신의 자식이 못난 게 아니에요. 동창이 더 성공했다고 해서 당신이 실패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삶을 살고 있을 뿐이에요. 그 삶에는 우열이 없습니다. 단지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그리고 그 차이를 인정하고 내 삶의 가치를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당신의 인생은 실패하지 않았어요. 당신은 당신만의 방식으로 충분히 의미 있게 살아오셨습니다. 이제 저와 함께 조용히 이 문장들을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시면 좋겠어요. 천천히, 깊게 당신 자신에게 말해주세요. 나는 부족하지 않다. 나는 평생을 최선을 다해 살았다. 내가 걸어온 길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 나는 누군가와 비교될 필요가 없다. 나는 나만의 속도로, 나만의 방식으로 살아왔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나는 이미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 문장들이 처음에는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평생을 나는 부족해라고 생각하며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천천히 조금씩 이 문장들을 받아들이시면 좋겠어요. 당신은 정말로 충분합니다. 당신은 정말로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가족을 위해 헌신하셨고, 자식들을 키우셨고, 성실하게 일하셨고, 따뜻한 마음으로 살아오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당신의 가치입니다. 남들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 스스로가 당신을 인정해 주시면 됩니다. 나는 잘 살았다. 나는 충분히 노력했다. 나는 나를 자랑스럽게 여긴다. 이렇게 말해주세요. 당신 자신에게요. 그리고 비교하지 마세요. 형과 친구와 남편과 자식과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으셔도 돼요. 당신은 당신이고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아들러는 이런 말도 했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을 가지고 태어났느냐가 아니라 주어진 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다. 당신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오셨어요. 화려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성실하게 따뜻하게 살아오셨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인생이고 그것이 당신의 가치입니다. 이제는 그 가치를 스스로 인정해 주세요. 당신은 충분히 훌륭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인생이 끝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 당신을 위한 시간이에요. 평생을 남들을 위해, 가족을 위해, 사회를 위해 살아오셨잖아요. 이제는 당신 자신을 위해 살아도 괜찮아요. 무언가 거창한 걸 하라는 게 아닙니다. 작은 것들로 충분해요.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좋아하는 산책길을 걷고,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 그런 작은 것들이 당신의 남은 시간을 채워줄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당신은 조금씩 평화를 찾을 거예요. 아, 나는 이런 게 좋았구나. 나는 이럴 때 행복하구나. 나는 이렇게 살아도 괜찮구나. 그런 걸 느끼게 될 거예요. 아들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해지는 용기를 가져라. 용기라는 말이 조금 무겁게 들리시나요?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행복해지는 용기라는 건 나는 행복해도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허락하는 것이에요. 나는 이제 쉬어도 괜찮아. 나는 이제 나를 위해 살아도 괜찮아. 나는 행복해도 괜찮아.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당신 자신에게요. 그리고 그 허락이
당신의 남은 시간을 따뜻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물론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평생을 나눈 뒤로 남들은 앞으로 살아오셨으니까요. 하지만 조금씩 천천히 시도해 보시면 좋겠어요. 오늘 하루만이라도 당신 자신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해 보세요. 오늘은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지. 오늘은 나를 위해 시간을 써야지. 그렇게 하루하루를 쌓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당신은 평화를 느끼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평화 속에서 당신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나는 충분히 잘 살았어.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나는 행복해.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나도 그랬어? 라는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나도 평생 비교하며 살았어? 라는 생각이 드셨나요? 괜찮습니다. 그 생각이 드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한 걸음 나아가신 거예요. 왜냐하면 문제를 알아차리는 것이 변화의 시작이니까요. 아, 나는 비교 때문에 괴로웠구나. 나는 부족해서가 아니라 비교 때문에 힘들었구나. 이걸 알아차리는 순간 당신은 그 비교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천천히 당신 자신의 삶을 다시 바라볼 수 있게 돼요. 나는 어떻게 살아왔지? 나는 무엇을 소중하게 생각했지? 나는 무엇을 위해 노력했지? 그렇게 당신의 삶을 돌아보면 당신은 발견하게 될 거예요. 당신의 인생이 결코 작지 않았다는 것을, 당신이 걸어온 길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았다는 것을, 당신은 충분히 사랑하셨고, 충분히 헌신하셨고, 충분히 노력하셨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인생이고, 그것이 당신의 가치입니다. 이제는 그 가치를 인정해 주세요. 당신 스스로에게요. 그리고 말해 주세요. 나는 잘 살았어. 나는 충분해. 나는 소중해. 이 말들이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매일 조금씩 당신 자신에게 말해 주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이 말들이 당신의 마음속에 자리 잡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 당신은 진짜 평화를 느끼게 될 겁니다. 여러분, 당신은 지금까지 정말 많은 것들을 견뎌오셨어요. 전쟁을 겪으신 분도 계실 거고, 가난을 겪으신 분도 계실 거고, 아픔을 겪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견디며 당신은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살아온 것 자체가, 버틴 것 자체가 이미 훌륭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살아계십니다. 숨을 쉬고 계시고, 마음을 느끼고 계시고, 이 이야기를 듣고 계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쓸모가 없어진 게 아닙니다. 당신이 살아온 시간들, 당신이 겪어온 경험들, 당신이 느껴온 감정들, 그 모든 것들이 당신을 지금의 당신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당신은 충분히 존중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젊은 사람들의 세상 같아 보여도 당신의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살아온 그 긴 시간들이 당신의 가치예요. 그러니 제발 스스로를 낮추지 마세요. 스스로를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은 충분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시간들도 당신의 것이에요. 그 시간을 당신을 위해 쓰세요. 비교하지 말고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고 그저 당신이 원하는 것들을 하세요. 작은 것들이라도 괜찮아요. 창밖을 보며 커피를 마시는 것, 좋아하는 노래를 듣는 것, 따뜻한 햇살을 느끼는 것, 그런 작은 것들이
당신의 행복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행복을 누릴 자격이 당신에게 있어요. 당신은 평생을 누군가를 위해 살았으니까요. 이제는 당신을 위해 살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당신이 괴로운 이유는 부족해서가 아니라 끝없이 비교하도록 강요받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부족하지 않아요.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다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사회로부터, 그리고 스스로로부터 끊임없이 비교를 강요받았을 뿐이에요. 그 비교가 우리를 지치게 만들었고, 우리를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비교에서 벗어나도 괜찮아요. 형과 비교하지 마세요. 친구와 비교하지 마세요. 자식과 비교하지 마세요. 누구와도 비교하지 마세요. 당신은 당신이고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이 걸어온 길은 비록 화려하지 않았을지라도 충분히 의미 있는 길이었어요. 당신이 사랑한 사람들, 당신이 지켜온 가정, 당신이 노력한 시간들, 그 모든 것이 당신의 가치입니다. 그리고 그 가치는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오직 당신만의 것이에요. 이제는 그 가치를 스스로 인정해 주세요. 당신은 충분히 잘 살았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일상 속에서 당신이 할 수 있는 작은 것들을 몇 가지 제안해 드리고 싶어요. 어렵지 않은 것들이에요. 하지만 이 작은 것들이 당신의 마음을 조금씩 변화시킬 겁니다. 첫 번째,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말해주세요. 오늘도 고생했어. 잘하고 있어. 거창한 말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저 당신 자신을 격려해 주는 겁니다. 두 번째, 남과 비교하고 싶을 때 잠시 멈추고 깊게 숨을 쉬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저 사람은 저 사람의 길을 가고 나는 나의 길을 간다. 세 번째, 하루에 한 가지 당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세요. 작은 것이라도 괜찮아요.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좋아하는 차를 마시거나, 좋아하는 산책을 하거나. 네 번째, 당신이 살아온 시간을 떠올리며 그 시간 속에서 당신이 잘한 일을 하나씩 찾아보세요. 나는 이때 정말 잘했어. 나는 이때 훌륭했어. 다섯 번째, 자식들에게, 배우자에게, 친구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세요. 하지만 그보다 먼저 당신 자신에게 고맙다고 말해주세요. 나는 평생 고생했어. 고마워. 이런 작은 것들이 당신의 마음을 조금씩 채워줄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당신은 평화를 느끼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는 딱 하나예요. 당신은 부족하지 않다는 것.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 당신이 느끼는 괴로움은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 끝없는 비교 때문이었다는 것. 그리고 이제는 그 비교에서 벗어나도 괜찮다는 것. 당신은 당신만의 속도로, 당신만의 방식으로 살아오셨어요. 그 삶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오직 당신만의 소중한 삶입니다. 이제는 그 삶을 스스로 인정해 주세요. 그리고 말해 주세요. 나는 잘 살았어. 나는 충분해. 나는 소중해. 당신은 정말로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시간들도 당신의 것이에요. 그 시간을 당신을 위해 쓰세요. 행복하세요. 평화로우세요.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히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지금 이 순간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상처를 마주하고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당신은 그걸 하고 계세요.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변화를 시작한 겁니다. 천천히 가도 괜찮아요. 조금씩 나아가면 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비록 제가 화면 너머에 있지만 저는 당신을 응원하고 있어요. 당신의 남은 시간이 따뜻하고 평화롭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정말로요. 오늘 이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언제든 다시 이 목소리가 그리울 때 여기로 돌아오세요. 저는 언제나 여기서 조용히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게요.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충분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걸 잊지 마세요. 소소실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